나는 지금 혈당을 떨어뜨리는 중이야 가 아니라 나는 혈당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몸으로 바뀌고 있다 라고요. 공복혈당 왜 이렇게 안 떨어질까요? 열심히 관리하는데 공복혈당만 높아서 억울하신 분들께 공복혈당이 높은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만 딱 두 가지 꼽자면 이 두 가지만 해결해도 공복혈당은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드리려고 해요. 특히 아침 식단 조절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빠지지 않는데도 아침에 재는 공복혈당만 높게 나와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억울하셨던 분들, 오늘 내용이 많이 공감되실 거예요.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 교육 자료를 보면 외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식후 혈당은 괜찮은데 공복혈당만 높아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공복혈당이란 정확히 어떤 수치일까? 공복혈당이라는 건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측정한 혈액 속 포도당 수치를 말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 기준으로 정상은 99까지이고 100에서 125 사이는 공복혈당 장애, 그리고 126 이상이면 당뇨병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다만 공복혈당이 한번 높게 나왔다고 바로 당뇨로 진단하지는 않아요. 공복혈당이 반복해서 126 이상 나오거나 공복혈당과 함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일 때 당뇨병으로 진단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항상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같이 보는 거예요. 공복혈당이 높다는 건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일까?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인슐린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간, 근육, 지방세포로 가서 이제 당을 흡수해!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공복혈당이 높다는 건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혈액 속에 당이 이미 많다는 뜻이에요. 서울대병원 당뇨 교육 자료를 보면 공복혈당이 높은 사람은 하루 전체 혈당 변동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공복부터 이미 높으니 식사를 하면 식후 혈당은 더 쉽게 올라가고 혈당이 내려갈 시간도 부족해지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이 지치는 과정.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인슐린은 계속 분비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렇게 인슐린이 항상 많이 나와 있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점점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진다는 점이에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내분비학회 학술지에 실린 국내 연구들을 보면 공복혈당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것 자체가 췌장 베타세포의 독성으로 작용하는데 이를 당독성이라고 해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치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돼요. 공복혈당을 올리는 진짜 범인 첫 번째, 내장지방. 그렇다면 공복혈당은 왜 이렇게 잘 안 떨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범인은 바로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쉽게 말해 복부둘레, 허리둘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내장지방과 간은 당 저장고 역할을 하는데요. 대한비만학회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허리둘레가 증가할수록 공복혈당 장애와 당뇨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해요. 저장고가 커지면 공복 상태에서 조금만 문을 열어도 당이 많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게 바로 아침 공복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되거든요. 공복 혈당을 올리는 진짜 범인 두 번째, 지방간. 두 번째 범인은 지방간입니다. 간은 혈당을 아주 섬세하게 조절하는 기관인데 간에 지방이 쌓여서 지방간이 되면 인슐린 말을 잘 듣지 않게 돼요. 대한간학회 진료 지침에서도 지방간은 제2형 당뇨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공복혈당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인슐린이 이제 당 그만 내보내 라고 신호를 보내도 지방간이 있는 간은 계속해서 당을 혈액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공복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비만, 지방간, 당뇨는
한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국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내장 지방이 증가하고 그것이 지방간으로 변하고 그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돼서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흐름은 거의 한 세트처럼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공복 혈당만 따로 떼어놓고 보지 말고 내 몸에 지방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공복 혈당 관리의 핵심은 체중 숫자가 아니라 내장 지방과 지방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공복 혈당을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지방을 줄인다고 해서 무작정 굶거나 체중만 급하게 빼면 안 돼요. 대한당뇨병학회 운동 가이드라인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 근육을 유지하거나 늘리면서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이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이에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왜 열심히 해도 바로 안 좋아질까? 많은 분들이 진단받고 나서 열심히 관리하는데 왜 공복 혈당이 안 내려가요? 라고 물으세요. 국내 제2형 당뇨병 관련 연구들을 보면 당뇨는 진단 시점 이미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수년간 쌓인 내장 지방과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이 몇 달 안에 사라지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지금 방향을 믿으세요. 공복 혈당이 높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혈당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것도 국내 임상 연구에서 이미 확인이 된 사실이에요. 지금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계시다면 방향이 맞아요. 그대로 꾸준히 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공복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는 날을 분명히 만나게 되실 겁니다. 공복 혈당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잘못되거나 헛된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거든요.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는 건 이미 가장 중요한 길 위에 올라와 있다는 뜻이에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당뇨 관리의 핵심은 단기간 수치 개선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목적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숫자가 잠깐 늦게 반응할 뿐 몸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공복 혈당은 오늘 먹은 음식의 결과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쌓여온 몸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숫자가 안 내려간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자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내장 지방과 지방간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도 아주 천천히 좋아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건 눈에 바로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뿐 멈춰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혈당을 떨어뜨리는 중이야 가 아니라 나는 혈당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몸으로 바뀌고 있다 라고요. 오늘 운동을 한 번 더 한 것, 식사 한 끼를 신경 쓴 것,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노력한 그 하루가 전부 쌓여서 어느 날 공복 혈당 숫자로 나타나게 돼요. 숫자에 휘둘리지 마세요. 방향만 보세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운동하셨다면, 오늘도 식단을 지키셨다면 그걸로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공복 혈당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내 몸을 믿고 지금 하시는 관리 그대로 계속 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정말 바라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